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그냥 인물 많이 써보고 싶어서 꾸며봤던 거 들고 왔어요. 저번주 투명 속지 닦고 할 때 다 올린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남은 꾸미기를 여기 합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편집해둔 비축분을 믿고 쭉 쉬다 왔어요. 몸이 아프다거나 번아웃이 온 건 아니고 그냥 생리전 증후군으로 지랄 맞은 성격 달랬습니다. 그동안 운동, 독서, 편집 전부 손 떼고 하루는 게임, 하루는 닦고 이런 식으로 놀았어요. 그동안 늘어지다 이제 정신 차려야지 했다가 월요일은 의미 없이 날리고 화요일도 10시간 동안 잤습니다. 자는 것도 습관 되려나봐요. 뭐 어쨌든 그렇게 잘 쉬다 이제 비축분이 일주일치만 남았길래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축분 차곡차곡 모아서 4월에는 좀 편안히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보니 연차 미리 땡겼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동안 촬영 비축분은 많이 쌓았으니 또 편집으로 보내줘야죠. 꾸미는 것들은 우선 처음엔 가볍게 인물 몇 개, 마태 몇 개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안어분 중 한 분인 홍조님이신데 무광이랑 꽃마태가 무척 잘 어울렸어요. 옛날에 사둔 후르츠 상전인 샹들리에 실스와 까너니 우표 실스도 써줬습니다. 투명 속지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바깥쪽은 덜 꾸몄어요. 평면으로 놓고 보면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길래 들어서 비어 보이는 곳을 채워줍니다. 전체적으로 색이 어둡고 꽉 차있기 때문에 같은 색상이지만 튀는 재질의 홀로그램으로 퍼뜨렸어요. 사용된 소품은 꽃밖에 없고 최대한 실수로 채운 거라 훨씬 간단하게 꾸몄습니다. 이제 몇 안 남은 모는 속지에 마태와 함께 꾸밀 거예요. 차일라님 인스인데 사이즈가 무척이나 커서 얼른 소모할 생각입니다. 사실 색상이 다른 두 가지 컬러 한 번만 써보고 선물로 보낼 거예요. 원래는 이 인스 말고 다른 인스 사려고 했는데 실수로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를 씌워준다든지 팔에 소품들을 안겨준다든지 인형 놀이가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구에 꽃이 피어난 설정도 좋아해서 종종 눈에 꽃가면을 씌워줍니다. 옷에도 브로치 붙여주고 팔에 팔찌도 껴주고 팔 안에는 소품들을 하나름 안겨줬어요. 책, 양피지, 서류 등등 이미 옷이 화려하긴 하지만 소품들을 버리기 아까웠습니다. 이제 남은 곳에는 빈티지 레터링으로 채웠어요. 다음은 제대로 인물 많이 쓰려고 합니다. 스티커북을 다시 보는데 진아님 인스 인컷한 게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써야겠다는 생각에 속지 다 털어낼 겸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인물 3명으로 시작했어요. 인스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접착력이 떨어지다 보니 최대한 많이 빨리 써야 했습니다. 인컷해서 스티커북에 따로 붙이지 않으면 괜찮았어요. 인컷하지 않고 인스 그대로인데 오래되어서 접착력이 떨어진 경우는 보관의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인스가 최대 6년 정도라서 그 이상은 어떨지 몰라요. 인스도 지류이기 때문에 습기, 온도에 매우 취약합니다. 습기를 먹으면 휘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스티커 부분의 접착본드가 녹아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실리카게를 사서 서랍 안에 보관해두면 뽀송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진아님 인물은 아니고 은비님 인물이에요. 이건 인컷해두진 않았지만 그냥 쓰고 싶어서 죄다 꺼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작은 인물만이 한 속지 안에 가득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체의 통일은 정말 편안합니다. 사이즈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림체가 같으니 어느 정도의 차이도 자연스럽거든요. 진아님 구인스는 많이 쓰는 닦고 할 때 자주 쓰긴 하지만 그림체의 변화가 좀 있어요.
제 취향은 완전 최근의 그림체와 알콩한 솜사탕 때의 옛날 그림체입니다. 어쨌든 구인스에도 그림체의 변화가 크게 보면 3가지, 자잘하게 보면 5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그림체가 같을수록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테마에 따라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다른 도안어 인스를 먼저 써서 머리를 환기시켜요. 잠깐 다른 인물 인스를 쓰고 오면 좀 더 마음이 가벼워져서 완벽주의자 성격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체력 좀 빼서 남은 체력과의 타협을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인물 인스 대충 쓰면 체력을 10밖에 안 쓰는데 더 고르느라 30을 쓰겠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미기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보다 인물 인스를 훨씬 많이 쓰긴 했어요. 덕분에 아주 조금 보이는 배경 인스를 어떤 걸로 써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올렸던 인물 많이 쓰는 다꾸 때는 이 디테로 배경을 썼잖아요. 저렴하고 양이 많은 이 디테가 좋다고. 이번엔 쓰지 않은 건 들고 오기 귀찮았습니다. 또 들고 와서 분류하고 고르고 디테니까 본폴더로 꾹꾹 눌러야 하잖아요. 귀찮아서 인스로만 꾸몄습니다. 물론 나비라던가 위에 붙이면 어울릴 법한 동양풍 디테들도 있긴 있어요. 귀찮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인스가 크다 보니 금방 끝나죠? 원래 인물집 빗잘스란 이런 겁니다. 배경 인스는 최대한 적게 쓰고 인물 인스는 잔뜩 쓰는 것. 그래서 인물 인스 많이 줄였냐고요? 아니요. 줄어든 티가 너무 안 나서 좀 슬픕니다. 그래도 스티커북 다 비울 때까진 달려봐야죠. 인물 빗잘스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달에 올라갈 영상과는 달리 이때는 좀 쉬엄쉬엄했어요. 다른 분들 기준으로는 좀 열심히 했고 제 기준으로는 쉬엄쉬엄 했습니다. 속지 사이즈가 가로로 커졌죠? 15cm 속지는 다 썼고 A5로 왔습니다. 인스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속지는 이상하게 자꾸 사라져요. 이제 제본 노트들과 A5만 남았습니다. 전에 다이어리 셋업으로 꾸며둔 다이어리 쓰려고 A7 와이드 속지를 찾고 있는데 호환되는 게 적네요. 그냥 얇은 속지라도 쓸까 고민 중입니다. 어차피 지금처럼 꾸미고 제본 노트에 일기 쓰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A5를 재단해서 A7 와이드 사이즈에 맞출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래의 나 화이팅! 과거에 저는 문과고 미래의 저는 이과예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생각할 거리와 해야 할 것들을 만들어주면 미래의 내가 해치우는 겁니다. 덕분에 미래의 제가 고생하고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덕분에 삶의 활용을 얻게 되었으니 오히려 좋아야죠. 이번에는 제 스티커 사이즈가 좀 커서 작은 사이즈의 레터링을 꺼냈습니다. 살랑님 제품으로 자잘하게 인물이 들어가서 작은 레터링을 쓰고 싶을 때 좋았어요. 한두 개만 붙여도 되지만 사실 작은 레터링은 손이 잘 가는 편이 아니라서 잔뜩 붙였습니다. 다음은 좀 더 배경의 비중이 크게 봤어요. 인물 인스가 반짝이는 것과 관련되어서 주로 아리솔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반짝인다 싶으면 서양풍은 아리솔님, 동양풍은 비아님과 동아나랑님을 써요. 아리솔님은 자잘한 반짝이가 전체적으로 가득 부어진 느낌입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이펙트예요. 인물은 미리 뭉쳐뒀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인물들 합쳐두느라 미리 조합하지 않으면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런 걸 액조디아라고 하던데 옛날 용어지만 이제 익혀서 유용히 써먹고 있습니다. 붙이고 보니 과거에 제가 인물 한쪽 안 파뒀길래 파냈습니다. 이번에 인물 위로 올린 소품으로 비눗방울을 선택했어요. 아쉬움이 조금 남은 닭고였지만 그래도 인물 많이 써서 좋았습니다. 같은 테마로 나온 시리즈인데 크기가 전부 달라서 아쉬워요. 그래도 이 치명적이게 반짝이는 것들 쓸 일이 없었는데 오늘 좀 써서 만족스럽습니다.
비눗방울은 무조지라서 인물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었어요. 그래도 반짝이들 테마인데 반짝이가 너무 가려진 게 아닌가 싶어 치트키를 들고 왔습니다. 원래도 박태가 아닌 인물을 배경으로 써야지 하고 마음먹었을 때 가려질 건 예상했어요. 어차피 흰색 속지가 보이지 않게 채워주는 용이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아쉽긴 하잖아요. 홀로그램 박으로 되어 있는 레터링을 단어마다 쪽에 일자로 붙였습니다. 레터링 컬러는 센터에 있는 인물에 맞췄는데 제가 좋아하는 도안이에요. 저는 저렇게 눈가가 새까맣고 입술이 새빨간 게 취향입니다. 언니라고 부르기보다 제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키가 한 20cm만큼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색을 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손 정말 안 가는 인어들과 물 관련 인물들 들고 왔어요. 사방신 인물 중에 어른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현무 인물입니다. 저도 흑백 조합을 좋아하기에 좋았던 인물인데 그냥 오늘 써서 없앴어요. 지금 양쪽으로 붙인 현무는 과거에 나왔던 거고 중앙에 여백컷이 된 인물은 리뉴얼 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3명만 따로 떼어 꾸며도 어울렸을 거예요. 사실 현무 인물이 남자라서 끼워 넣기 애매했지만 그냥 인물 많이 쓰자 싶어 썼습니다. 배경은 까너님, 꽃은 비아님, 천은 또봉님 제품이에요. 천은 인물의 앞뒤로 옮겨주면 휘날리는 느낌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현실성을 더해 더욱더 인물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레터링을 쓰다만 크림피치님의 청박 한자리 사용했습니다. 배경이 흰색 보여서 꽉 채웠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인물 많이 써서 없앴어요. 마지막 닭구는 동서연과 홍백의 대조로 꾸며보겠습니다. A5는 직사각형이라서 대조나 유사한 느낌으로 꾸밀 때 반반 나누기 좋아요. 왼쪽은 서양풍 배경, 오른쪽은 동양풍 배경으로 대충 붙여줬습니다. 커튼도 동서양 느낌으로 각각 어울리도록 붙였어요. 꽃은 까만 너구리인 제품으로 중앙선이 최대한 어울리도록 다듬은 뒤 붙였습니다. 반반 나눠 붙일 때는 중앙에 갈라진 선이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해요. 이번에도 인물은 미리 조합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그림체의 일치라던가 크기의 조화는 포기했어요. 그냥 컬러와 동서양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준비했습니다. 물론 9인스라는 작은 사이즈 인스에서만 찾았어요. 잘라내고 남은 꽃 인스는 아직 버리지 않고 다듬은 뒤 남겨줄게요. 얇은 프레임으로 아래쪽 가려주고 양쪽 끝에는 꽃을 교체해서 붙였습니다. 추가 소품으로 왼쪽은 서양풍에 어울리는 또봉잎 나비를, 오른쪽은 한자 레터링을 붙였어요. 오늘은 인물 인스를 왕창 썼던 닭구들을 들고 왔어요. 인물 1명에서 10명 쓰는 것까지 다양하게 꾸며봤습니다. 가끔 인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것도 추천해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